자, 이제 개미일주가 되겠습니다. 뭐 문자 그대로 발음 그대로 그렇죠? 개미스러워요. 개미. 이 전이 개미전이 이모였고 그 전이 신사였어요, 그렇죠? 신사에 우리가 정신기 3자를 놓고 관행비의 정신기 3자에 또 이모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제 안명함으로다가 들어오는 복명인 반면에 또 이렇게 또 개미일주들은 문자 그대로 개미스러운. 개미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는 일단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다? 없어요. 성실근면하기 때문에요. 개미 그대로 신사가 신사답고 이모가 흑말인 것처럼 오추마잖아요, 그렇죠? 오추마는 그 배우자에게 아주 일편단심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개미일주를 잠깐 이렇게 본다면은 어찌되었건 간에 문자 그대로 묘를 놨잖아요, 12운상에, 그렇죠? 이렇게 개미의 묘를 놨으니까 사실 이렇잖아요. 개미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미집이지 뭐야,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조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단 한번 볼까요? 미, 정, 을, 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식재관을 갖추고 있어요. 식재관 구조의 개미일주들, 미토의 하계의 개미 묘를 깔고 있더라. 그러면 일단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친의 흉화는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월화천반을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월화천반에 이렇게 구조를 깔고 있다는 것은 재물의 축척에, 특히 개미는 재물의 축척에 일가견이 있죠. 집을 자꾸 높여가니까.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재물을 참 많이 모으는 일주 속에 하나 들어가요. 자신이 저금을 하든 일을 하든 재물 모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역에 우리가 이제 미역이고 천역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미토의 미역에 그 다음에 이제 천역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미 자체가 성실 근면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미역에 천역을 놨으니까 분주다망한 편입니다.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고 천성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뭘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할 것인가? 그냥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명예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은 부지런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지장간의 십성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는 재성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를 보니까 식상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관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재관의 이런 동태를 전부 다 묘에 놓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관 구조를 놓은 이렇게 개미일주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식신생재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제살의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식재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재관 구조는 출세를 위해 사는 공명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미가 열심히 성실근면하게 미역에 천역을 놓아서 돌아다닌다, 이동한다, 역마의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 방편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 부인, 내 아내, 내 배우자가 개미야. 여러분이 남편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개미의 부인을 위해서 놔드려야 되겠죠. 집에 놓으면 안 돼. 그럼 어차피 월화천만 사구의 묘를 놨죠. 어차피 부부관계는 정막강산이야. 근데 집에다가 당신 꼼짝 마, 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개미를 놓은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개수를 낳았으니까 여성스럽고 조신하고 지혜스럽고 그렇겠죠. 그런데 속내는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식장을 낳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공명심이 많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집에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가면은 자기 기에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바깥 일을 놀러 다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만 얼긋하게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집도 세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에요. 식재교환 구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우시자고요. 식신, 지금 뭐 식상이라 그러자고요. 식상이 생재의 구조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신이 제살의 구조로 나와 있죠. 이렇게. 식상이 생재하더라. 생재하더라. 그렇죠? 식상이 생재하는 구조로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식신이 제살로 들어가 있어요. 네. 특히 우리는 적어도 그냥 뭐 육성으로, 육신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이럴 땐 식신이에요. 그렇죠? 식신이 제살로 들어가더라. 이런 사주예요. 여러분, 식상생재의 사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돈에 관해서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돈을 인생의 모토, 즉 목표로 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게다가 식신이 제사를 해버려. 식신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살, 즉 이 살이 나한테는 편관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서는 칠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장간에서 식신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편관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에 대한 극설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갑오년이 들어오면 네. 특히 이렇게 기해일주들은 위가 없고 몸이 허해져. 또 위는 뭐예요? 중정이잖아, 중앙이잖아, 중원이잖아. 중원이 흩어. 여러분, 위가 망가지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렇죠. 머리가 아파, 손끝이 아파도 그렇지만 위가 아프면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해일주들은 이게 위가 약해서 위 무력감 때문에 이게 음식이 그 소화되는 그 냄새가 거꾸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백날 가보세요. 그거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시죠? 기토의 일간을 신강스럽게 만들어줘야지. 네. 우리가 빙의, 우울증이 들어왔을 때 병원에 알약으로 못 고치듯이, 그렇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듯이 개미일주도 어떨까요? 물속에 풀어진 흙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밀이 많고 속내를 알 수 없듯이 기해일주도 어떻다? 같은 심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엉큼해요, 기일주. 속에서 아무리 친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이라고. 근데 여기는 정제를 낳았어. 재를 낳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는 칠살, 편관을 낳았단 말이에요. 네. 편관을 낳기 때문에 성격이 좀 고약해. 좀 지랄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해가 됐던 개미가 되었던 흙이 물에 풀어지는 형상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성격이 편치가 않아요. 신체 구조도 그렇고. 여러분이 바로 이거를 좀 외우고 계셔야 돼, 이런 것들을. 고집도 더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집으니까 기해요, 뒤집으니까 개미가 됐는데 이렇게 비밀 속내 수성 심리가 강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명의 개미가 됐던 남명의 기해가 됐던 보시면은요, 조용한 듯, 신사다운 듯, 점잖은 듯, 뭘 알 수가 없어. 이기적인 면도 상당했어요. 당연히 이기적이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의 형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네.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식갑자를 어떤 육식갑자 갖다 놔도 일단은 뒤집어 보면 무조건 알아. 어떤 뭐 육식갑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개축을 낳았다 어떤 사람이
그럼 뭐 바라보자마자 이건 바짝 얼음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음물에 토국수사 평관을 놨잖아요. 성격이 편하겠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일주 하나만 놓고 일간 하나만 놓고 보면은 반듯하잖아. 여명으로서 아니 남명으로서도 아주 지혜롭고 순수하고. 그런데 일지를 딱 보는 순간 어느 쪽이다. 벌써 아마 육식값자 어떤 거라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어요. 탁탁탁 보면서 자 이런 이제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재물에 관해서 대단히 어떻다고요? 특히 재성을 이렇게 묘로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놨죠? 그렇게 된다면 이쪽도 정제를 놨습니다만 어느 쪽도 재물에 관한 집착력이 대단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제법은 있어요. 기일주가. 있지. 있어요. 정제인데 돈 많은 사람은 돈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 특히 공직에 있거나 무역했거나 하는 사람 치고 돈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특히 아파트가 뭐고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종류. 개미일주가 됐던 기해일주가 됐다. 그러면서 공명심리가 대단한 사람들. 왜? 전부 다 식재관이 식상생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상생재 사주치고 여러분 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하여튼 개걸스럽게 하여튼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성이잖아. 네. 직업이잖아. 네. 공직자의 기상이 있죠. 네. 공직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직 사건, 수뢰 사건. 이거잖아, 이거. 도포, 큰 도포 사주잖아요, 일단. 아셨겠죠? 네. 이걸 도포 사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로 임명한 사람들, 내가 중앙인사위원장이면 사주팔자 딱 보고 뽑겠어. 네, 그것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좋은 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 사람을 돈하고 조금 연관 부서 없이 저 국립공원 저 설악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설악산이 다 말려 죽는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금수가 좋아 상관없잖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재가 입고 현상이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재의 입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원래 병양명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렇죠? 병양의 명으로 태어났는데 재물이 입고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실제 재물의 입장에서는 돈이 이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이었대요. 괜찮은 거예요. 개미일주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재물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작해서는 안 돼. 신강한 운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운에서 신강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 재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재복이 있는데 저게 식재관으로 가는 거라 재탐이 참 한마디로 억수로 많더라. 재탐사주야, 재탐사주. 그래서 개미일주를 놓잖아요. 여명이. 그 남편이 조금 벌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해. 왜 그럴까요? 관고를 깔았기 때문이야,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 개미일주는 남자를 평가할 때, 그 앵벌이의 그 관점에서 얼마만큼 재를 많이 갖고 오느냐, 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강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걸 또 육친적 입장에서 보면 부친이 될 수도 있죠. 부친의 동태가 지금 어때요? 대외 묘로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부선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버지하고 인연도 그렇게 좋지가 않겠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월화천만의 어떤 내가 쉽게 말해서 뭐 묘를 깔았다고 보시자고요. 묘를 깐다고 하는 것은 재물적 측면에서는 내가 발복하지만 재성은 그 외 나머지 십성에 대해서는 육친에 대해서는 흉화로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육친의 복이 없어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재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식상의 동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요. 식상의 동태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
자, 식의 동태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식상은 당연히 식신이에요. 식신이라고 해서 보니까 을미가 보니까 어디에 들어왔나요? 그러네요. 양좌의 묘, 궁으로. 또 이제 편관의 운을 한번 또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편관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서 한번 십성을 한번 논해보는데, 자, 보니까 편관은 물론 기토입니다만, 이 기토가 나한테 놓여질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화토동법에 의해서 기토가 다시 또 이렇게 대에 놓여 있네, 그쵸? 대좌에 보니까 묘, 궁에 이렇게 놓여 있더라. 그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연히 입고, 그렇죠. 입고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성인묘가 들어와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자자관고야, 자기 자리 아리에 고를 깔고 있죠. 관을, 그쵸? 관에 고 이렇게 자자관고로 깔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 아리에 보니까 뭐를 깔고 있어요? 관에 고를 깔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부성인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고를 깔고 있는 여명에 대해 특징 배우셨어. 한번 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동태가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 의심하고. 그래, 맞아. 배우자 선택을 까다로워. 까다롭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는 또 자기가 배우자를 어떻게 한다? 경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시한다 그랬고. 그래서 잔소리가 심하고, 이래서 우리는 얘 이 더러워, 내가 이 집안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다고 가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주의 형상으로 놓여있다. 을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인무 병갑이야. 이렇게. 그러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합하는 기운으로 들어와요. 미인에. 아셨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축하고 인이 만난다라든가, 이렇게 오하고 해가 만나라든가, 인하고 미가 만나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암합의 기운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랬을 때 어떻다고요? 이 남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암합의 기운을 가지고선 일탈하기 십상이에요. 이 임목의 기운에. 그래서 조심하자. 아시겠죠? 미인의 기운에 이렇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명으로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여명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명의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고신가숙을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 그러니까 사오미예요. 그렇죠? 사오미의 이 방합을 가지고 보니까 요 진토운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진토가 우리는 과숙의 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숙의 운 이렇게 얘기하고, 신금을 가지고서 우리는 고신의 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토의 과숙의 운을 가지고 놓고 보시자고요. 진토 과숙을 놓으면 진미가 파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미가 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잘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합충형해파는 별도로 한 2달을 공부하셔야 돼. 그 분량이 그래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진미가 파가 되면 무엇이 파가 됐냐 이거야. 무엇이? 삼합의 왕지가 파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해묘미죠. 묘와 신자진이죠. 그러면 나한테는 십성이 뭐예요? 여기가 식상이잖아. 여기는 뭐예요? 비겁이죠.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파가 뭘로 깨지나요? 식상과 비겁이 깨져요. 그러면 나한테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자식하고 헤어져야 이럴 때요.
개미일주들은. 그래서 식상과 비겁이 깨지는 그런 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개미일주들은 한마디로 월화천만의 사주로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니까 활인적덕해야 돼. 이 사람은 활인적덕하지 않으면은 팔자가 권건한 사주예요. 물론 신강 신약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인적덕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미토가 우리는 아까부터 천역을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천역의 미역을 낳아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나요? 역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수의 종교는 도교를 놓은 거야. 도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적 측면에서 종교를 갖죠. 근데 말년에 미토를 가지고 역마를 가니까 저 사람은 불교적 업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월화 식신이 제사를 해버렸잖아. 네, 식신 제사. 그렇죠. 남편의 기운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없는 거야. 그럼 가주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쥐고 가는 거야. 아니 남편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식상제살이기 때문에 남편이 관직을 가져도 남편이 나한테 그걸 못해. 만약에 요 식신이 없어, 요 남편은 어때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야. 근데 식신이 있잖아. 요 식신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다고요? 관성의 기운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토 있잖아요. 김이 관대로 오는 거예요. 관대가 묘궁에 왔지만 일단 이 관대 아주 자기 선민성이 있고 잘난 척 하잖아. 묘에 들어왔으니까 관이 요 딱 뭉쳐버렸죠. 요 착하게 돼버렸죠. 이게 관의 기운을 가지고서 제사를 해버렸으니까 편관의 기운이 없어진 거야. 칠살의 기운이. 그러니까 점잖은 남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남명이야. 남명이면 어때요? 이 사람의 관은 하나는 반듯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명이야.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식신이. 그러면 망가진 사주.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령 인목이라고 보시자고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쉽게 말해서 하나의 관을 쳐버리죠. 견관하는 거예요. 그럼 싹 망가져. 이 사주. 그래서 식신이 제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아셨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관을 봤다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죄가 없네? 뭐야, 무죄네? 그렇죠. 무죄는 우리가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어떻게 하라고? 내 배우자에게 매니지먼트 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 못할까봐 죄가 없으니까? 아니야. 몇 살 때? 늦게 만혼이에요. 만혼이야. 그쵸? 38세 이후에 결혼하라는 거야. 이럴 때. 그런데 결혼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나한테는 자식이잖아. 여기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남명일 때 성공하는 자식이라고. 왜? 식신 때문에. 식신 때문에. 여러분, 식신이 제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아셨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운이 어때요? 대단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놓고 봐. 이 사람이 이제 여자야. 이 사람이 남편이잖아. 남편을 주어로 놓고 보자고. 토생금, 토국수, 토생금 했어. 이 사람 어떤 남편이에요? 가랑이가 찌개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편관으로 작용했어요. 예를 들어 칠살로. 식신이 없어서 어떤 남편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온갖 것 다 참견해야 되잖아. 여자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웃이지. 근데 제사를 해버렸죠. 편견의 기운이 없어져 버렸죠. 여자 말에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는데 어떤 사람? 관을 예쁘게 쓰는 사람이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명이든 여명이든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려면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을 봤어요. 식상을 보자고. 식상이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걸 봐야 돼. 내가 이제 12운성으로 보는 거 지금부터. 내가 식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계묘는 12운성이 뭐예요? 선생. 생이잖아. 네. 생 어때? 기본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계묘에 생을 낳았으면 성공하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가봤어, 이렇게. 네. 엄마가 자식을 볼 때 또 생을 또 낳네? 이 자식은 부모 덕이 있다 없다? 있어. 있다고. 굉장히 생생에 부모를 놓고 내가 생을 낳자, 장생을 낳잖아요. 있지, 당연히. 있는데, 이 목이 처한 상황을 봐. 이 주변이 전부 다 어때요? 오행이. 수예요. 전부 다 뭐야? 수 쪽에 깔린 모자멸자잖아. 네. 그렇잖아요. 수 속에 깔린 모자멸자잖아. 이 친구는 부모 덕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마마보이다 아니다? 마마보이야. 마마보이인데 네. 물속에 깔린 물은 산다 못 산다? 물속에 깔린 물이 물속에 잠긴 나무는 못 산다. 못 살잖아요. 부목이야, 부목. 그렇잖아요. 네. 응? 모자멸자잖아. 소형강 댐이잖아. 네. 목은 어디예요? 썩어서. 목의 신체는 뼈와 신경과 네. 목, 눈 관련되지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 당신 자식은 당신의 덕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목의 수에 의해서 어떤 현상? 막힘 현상, 건강이 극도로 나빠요. 신체 이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셨나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자간과 여식간을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는 진짜 참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히게 식신을 쓴 거예요. 식신이 뭐예요? 요게 용신이야. 아, 용신이구나. 용신이고 자식을 놓고 자식이 생생났으니까 자식이 위해서 아주 굉장히 힘쓰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매에 있던 이 자식 역시도 어때요? 반듯하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건 망가진 사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자간 여식관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물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재물이 미토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렇죠. 네. 정제. 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다는 거예요? 정이만. 오케이, 바로 그런 얘기야.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아셨겠죠? 알부자야. 만약에 이게 미토가 충형에 의해서 깨졌어. 네. 그럼 정화가 이외에 지금 임수가 어딘가 있다고 보시자고. 이렇게 여기에 임수가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깨질 때마다 돈이 나가죠? 네. 그럼 이 사주는 뭐야? 나가면서 여긴 뭐예요? 임의를 봤으니까 상관이 깨버리죠. 망가진 사주. 응? 부자 아니라니까 이럴 때는요. 돈은 많이 있지만 구멍이 자꾸 나가.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돈이 차단이 돼버렸죠. 그 묘목이 없으면 지출처가 되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개개개 이게 뭔 사주가 이래 하지만 기가 막힌 사주인 거야. 아셨겠죠? 네.